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6.25는 뭐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휴일인데도 뭐 난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이죠. 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한동훈과 나누었던 이 개인적인 문자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제는 뭐 중반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토론회, 전국 연설회가 열립니다. 제가 어제 송재TV 방송을 하면서 이 썸네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이냐 김건희냐, 이제 이 선택이, 이 순간 이 선택이 중요하다. 왜 갑자기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냐? 이게 지금 원희룡 나경원도 아니고, 그 이유는 이 김건희 여사를 끌어오면 전당대회에 이 끌어오게 되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건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송재TV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당대회 전부터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느 후보 쪽으로 기울지 않겠다. 이 후보들이 누가 잘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윤석열 정부 성공, 그 다음 문이조 심판입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추려내는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급해도 토론회는 뭐 그래도 한 두세 차례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엔 누군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부터 상당히 전당대회에 관련되는 제가 방송을 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구독자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증가율은 줄었지만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뭐 지금 많은 다른 유튜브에서는 아예 이 전당대회 소식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쪽도 있고, 또 이 거론을 해도 언제나 이게 뭐 야당의 이용을 당한다, 이게 자책골이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여당의 분열만 가져올 뿐이다,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사실은 이게 두루뭉술한 것입니다. 그게 이 경선에 하지 말라라고 해도 합니다. 뭐 네거티브, 인신공격 뭐 나옵니다. 결국 나올 건 다 나옵니다. 경선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분열이 되지 않는 또 방법을 생각해내야 하고, 이런 공격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있다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지율을 몰아주느냐. 정치는 결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많이 획득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정치는, 지는 선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겨서 권력을 잡아라. 그리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지지율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오랫도록 받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매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인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문자, 이제 뭐 내용이 모두 거의 사실상 공개가 됐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박이 오고 가는, 공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주고받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뭐 사신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사과를 하라면 하겠는데 이게 사과가 꼭 필요하겠느냐, 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짜깁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사과할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은 사과할 의도가 없었다로 받아들였다. 뭐 언제나 흔히 있는 개인 간의 대화, 이 갈등 구조에서 드러나는 그런 대화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실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둔 것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이 사실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지금 그 당시에도 이게 알려졌습니다. TV조선을 통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6개월이나 지난 다음에 지금 경선 때 이걸 들고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들 또 이철규를 비롯한 이 일부 친윤들이 이걸 터뜨린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 사신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건희 여사 건을 이제 들고 오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가 큰 국정의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언제나 있었고 또 다른 총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면으로 등장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풀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른지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 지지층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가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배신이다, 총선 패배다, 이렇게 가져갈 이유도 없다. 탄핵이니 이런 이야기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원희룡과 나경원 쪽에서는 특히 원희룡이 이걸 가지고 한동훈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소위 이게 지금 한동훈 패배, 배신 증거 아니냐. 밑도 끝도 없이 또 이 문자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원외위원장 인천 서구을의 박종진입니다.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박종진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거 친윤 일부의 오다를 받은 것이죠. 명령을 받은 것이죠. 이 연판장을 또 돌리겠다. 한동훈 사퇴하라. 한동훈 연판장을 돌리겠다. 반대하는 나경원 연판장처럼 이걸 돌리겠다라고 했다가 한동훈이 곧바로 받았습니다. 돌려라. 추진해라. 연판장을 돌리는 그런 구태 이번에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또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사퇴 기자회견. 그러자 이번에는 선관위가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나서서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것은 이 경선 규칙에 당헌 당규의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또 기자회견도 취소를 했습니다. 또 많이 관심을 끌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이냐? 대통령실은 이제 뒤늦게 경선에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지 마라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갈등이 있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원희룡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당원들,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당대표가 뽑히면 거기에 맞춘 또 당정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원희룡이 좀 더 낫겠는데 윤 대통령 생각으로는 이 한동훈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제 이 판단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성공, 윤석열 정부의 성공, 보수 재창출입니다. 지난 2년처럼 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동훈이고, 원희룡은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경원은 오히려 더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총선에서 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은 옳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기준에서 이걸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희조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심판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문희조를 사법 처벌하고 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희조 심판 왜 합니까? 우리 법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성공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은 수단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상황은 변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많은 배신 이야기를 하고 탄핵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는 것이죠. 계속 변화하는 이 정치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검증을 통해서 또 새로운 답을 도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이미 고인물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위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고 지지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굳이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 2번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선에 들어서 배신자다. 탄핵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 김건희 여사 이 문자가 터졌습니다. 이제 배신자, 탄핵을 막지 못하는 사유로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거 정말 이 친윤 일부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한동훈에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문자 무슨 그게 문제가 있느냐. 공적으로 해결을 했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다음 뭐 연판장을 돌리겠다. 돌려라. 기자회견 하겠다. 해라. 선관위가 제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공격이 한동훈에게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안 내동하는 다른 후보들 아직은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대 변화에 같이 변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그 전형적인 경우를 홍준표에게서 봅니다. 홍준표가 10년, 20년 전에는 저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폐악질만 남아있는 상태죠. 저 경우를 보면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원희룡의 포지션입니다. 원희룡은 홍준표를 끌어안지 않아도 홍준표가 원희룡에게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선 구도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 원희룡이 김건희 여사 이 문자로 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아도 이건 원희룡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동훈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희룡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준표가 안기려고 한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게 원희룡의 개혁과도 맞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 이거 활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원희룡은 자기에게 그냥 거리를 둬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소위 찐윤들은 윤 대통령의 생각이 원희룡에게 가 있다. 그래서 찐윤들은 그냥 거리를 둬도 원희룡에게 오게 됩니다. 그럼 원희룡의 포지션은 어때야 하느냐? 이게 지금 원희룡이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실수를 저지르고 계속 악순환이 되어가는 이유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원희룡은 개혁입니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총선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입니다. 총선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자입니다. 이게 시대 변화, 시대 정신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부응하느냐를 지금 후보들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원희룡의 포지션은 한동훈 정도로는 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보완하겠다. 그게 원희룡이 이야기하는 레드팀입니다. 똑같은 거죠. 이 원희룡이 지금 이렇게 애매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여사도 또 호응을 하고 홍준표에게 호응을 하고 이러니까 원희룡은 뭐 하는 사람이지? 원희룡이 저렇게 판단력이 흐린 사람이었나? 인간성까지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경원은 뭐 그냥 애매합니다.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이 지금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안 먹혀드는 이유입니다. 전체 구도의 틀은 이미 당원들과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보완도 해야 한다. 문의조 심판해야 한다. 그 심판을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명분도 정치는 좋아야 하고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두 가지 다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동훈이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생각이 이렇게 개혁으로 와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자기 입장을 가져가니까
이런 공격들이 먹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희룡의 포지션이 잘못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뭐 예까지 굳이 정치 평론을 하면서 들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아까 큰 구도 싸움은 이미 원희룡이 진 것이고요. 한동훈의 총선 패배를 건드리고 싶으면 총선 패배를 건드리고 싶고 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총선 패배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월, 2월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는데 2월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이종섭 문제, 황상무 문제, 그 소위 대파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터졌습니다. 제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동훈은 해결해 달라고 계속 뭐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은 늦었습니다. 또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건드려서 한동훈을 때리는 것이 가장 좋으냐? 때리고 싶으면 지금 반한동훈 쪽에서 말이죠. 어떤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의대 증원 부분입니다. 이 의대 증원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을 때리면 이게 보수 우파의 자책골도 아니고요. 이 뭐 당 분열도 아니고요. 굉장히 생산적인 이 토론이 될 수도 있고 한동훈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부분은 이제 지금도 뭐 반발이 남아있지만 수습이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한동훈도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생각이 길게는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때려주면 소위 이 자책골도 아니면서 괜찮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때리면, 한동훈을 때리면요, 이제 이건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건 뭐 누가 이야기해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가방 문제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당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죠. 그 몰카에, 공작에. 그런데 국민들이 묻는 지점은 왜 대통령의 영부인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당했다면 그렇게 뒤처리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끌어오면 이게 지금 공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한동훈이 맞다라고 되는 것이죠. 제가 참 한심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도에서도 지고 공격에서도 집니다. 지금 경선에 들어갔는데 이미 연판장을 왜 돌립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기자회견을 왜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때 통했다고요? 나경원은 출마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마하기 전의 일입니다. 이런 바보들이, 이런 돌대가리들이,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을 공격하니까 한동훈만 계속 띄워주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지금 걱정만 늘어나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공격을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거티브 인신공격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 다음 공격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공격하면 이건 한동훈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이건 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이건 지금 바보들이 지금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뭐 띄워주게 하는 꼴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그 승부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 뭐를 바꿔야 하고 뭐를 바꾸지 않아야 하고 문 2조 심판을 위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 중에는 역시 뭐 선거니까 네거티브 인신공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리하고 뭐 날카로운 공격들, 정말 뭐 저런 공격까지 해야 되느냐랄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핀트가 맞고 적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국민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후보로 나와서 이런 식의 이 공방전을 펼치니까 이 뭐 한동훈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혼자 다 해요.
한동훈 동무대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이건 해보나 마나입니다. 지금 뭐 구도도 잘못 짜였고 지금 이것도 애매하게 원희룡 나경원으로 대충 뭐 한동훈을 대충 협공하면 지지율이 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게 불가능합니다. 좀 더 정밀하고 예리해져야 합니다. 한동훈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총선 때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5가지.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동훈은 해법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반발만 했어요. 반발하다가 선거입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비대위원장이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발만 하면 끝입니까? 그때 내놓은 한동훈의 답이 서서 죽겠답니다. 뭐 비대위원장이 서서 죽으면 뭐 끝나는 겁니까? 한동훈 자기 혼자 서서 죽으면, 그러면 다른 당원들은, 국민들은, 보수 우파는 이런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가장 괜찮은 이 공격 소재가 의대 증원 부분입니다. 5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면요, 그러니까 황상무나 이종섭을 건드리면 윤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이 공격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면요, 이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오랜 숙제를 지금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한동훈은 얼싸구나입니다. 이거는 송원재 TV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의 편을 끝까지 들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 탄핵 공세를 막아내고 문의조 심판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느냐, 그 후보는, 그걸 해내고 있는 후보는 누구냐를 선별해 갈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선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판이 안 됩니다. 승부가 안 됩니다. 송원재 TV에 지금 뭐 한동훈을 제가 지지한다라고 보시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 판세를. 배신, 탄핵, 배신이 뭐가 배신입니까? 당원들, 국민들이 지금 배신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나는 뭐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다,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당원들, 국민들은 다 바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그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갑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배신입니까? 아니면 바꾸지 말고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가 뭐 같이 죽읍시다, 윤석열 정부 실패합시다, 이게 배신입니까? 당원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을 지금 후보들만, 한동훈 공격하는 쪽만 모르고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썼던 수법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에서 이런 구태는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심합니다. 좀 더 한동훈에 대해서 잘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구 경기가, 프리미어 리그가 그렇지 않습니까? 뛰어난 이 팀들끼리 붙으면 정말 구경하는 사람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한쪽이 차이가 나면 이 스포츠 경기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정말 임자 만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